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각을 넘어서 오성적 사유로 들어왔습니다. 일과 다의 구분이 실은 힘의 운동성이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힘에 대해서 힘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파악하는 사유의 단계를 오성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오성의 단계는 과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어떻게 외화시키고 수렴하고 있는지 계속 한번 읽으면서 알아가기로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헤겔 정신현상학의 2의 82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오성적 사유, 현상계와 초감각계의 이원화, 사물의 현상과 사물의 내면. 힘은 영향을 주고 자극을 가하는 쪽과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는 쪽이라는 두 계기로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은 힘의 계기에 있어 형식상의 구별이다. 그렇지만 그 둘 중 하나는 다른 하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하나는 결국 다른 하나로 이행해 간다. 즉, 대립적인 것으로의 직접적 이행이 발생한다. 이렇게 함은 형식상 독립적인 두 계기의 힘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이행해가는 힘으로서만, 즉 양자 간의 운동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우린 앞에서 힘의 운동을 자기 복귀하는 운동과 자기 전개 혹은 외화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요, 자극을 가하는 쪽과 자극을 받는 쪽,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헤겔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자극을 받는 것은 자극을 가하는 쪽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반대로 자극을 가하는 쪽은 내가 자극을 가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받아주는 쪽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힘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쪽으로 이행하고 또 이쪽에서 그 반대편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과를 보면요, 사과는 빨갛다, 동그랗다, 향기가 좋다, 새콤달콤하다고 하는 그 속성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과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저 다양한 속성의 개념으로 이행해 가고요. 저 다양한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설명하는 대상이 사과라고 여기겠죠? 그러므로 이 다양한 속성들은 하나의 사물로 이행해 간다. 사물과 속성, 개별과 보편, 일과 다라는 구분은 결국엔 반대쪽, 이 대립하는 것, 서로 간의 이행과 운동으로서만 파악되는 거라고 헤겔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유발하는 힘과 유발되는 힘, 능동적인 힘과 수동적인 힘이 서로가 상대에 의해 존재하면서 상대 속으로 이행해 간다는 것은 실제 힘이란 그 두 방향의 힘이 서로 부딪히고 갈라지며 구분되는 경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뜻한다. 힘은 각각 분리된 별개의 힘으로 따로 존재하다가 유발하는 것과 유발되는 것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간 지점에서 두 힘으로 갈라지면서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헤겔은 또 힘을 유발하는 힘과 유발되는 힘, 즉 능동적인 힘과 수동적인 힘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다 그렇네요. 그냥 똑같은 용어로 어차피 동일한 개념이니까, 유사한 개념이니까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안 될까요? 꼭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게 표현하고 있네요. 어떻게 표현되든 결국엔 자기 복귀하는 힘, 자기 외화하는 힘, 그 힘의 운동에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오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문단을 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문단이 아닙니다. 자, 힘이 있는데 하나는 유발하는 거고요, 하나는 유발돼요. 하나는 능동적으로 펼쳐나가고요, 하나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하나는 전개하고요, 하나는 복귀하고 있어요. 이런 힘들이 각각 별개의 것이겠냐고요? 아니겠죠. 그냥 힘이 이렇게 저렇게 이행해 가는 과정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별되는 두 가지의 힘을 각각 별개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상정하지 않으려면 어떤 중간 지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리가 중간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고 해겔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저 사유적으로 관념과 논리에서 전제할 수 있는 이 중간 지점에서 자기가 복귀되면, 수동적으로 유발되면 일자가 되는 거고요. 자기가 전개되고 유발하고 능동적으로 발산하면 다가 되는 걸까요? 아무튼 양자가 별개의 것이 아니기에, 각각 구분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어떤 중간 지점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겔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외부로 발현하는 힘과 자기 복귀하는 힘, 또는 유발하는 힘과 유발되는 힘의 상호 이행과 접촉의 중간에 실제적 힘이 존재한다. 그런데 힘은 이행하는 운동이므로 스스로 자기 발현하여 공동의 매체를 형성하기도 하고, 자기 복귀하여 본래적 힘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이처럼 사물의 내면 주위에 발생하게 되는 힘의 유의가 빚어내는 힘의 실현 양태가 바로 힘이 전개되는 장으로서의 현상이다. 지각되는 세계인 다양한 속성들과 그것의 매체 또는 일자는 그 자체 실체가 아니라 힘의 유의가 빚어낸 모습, 즉 생겼다가 소멸해가는 현상이다. 자, 외부로 발현하는 힘과 복귀하는 힘, 유발되는 힘과 유발되는 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힘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고 말했고요. 이 중간 지점이 실체적인 힘이라고 해겔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은요, 그냥 운동 그 자체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발하는 것은 유발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고, 유발되는 것은 유발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같은 힘이라고 이야기했죠. 방향만 다를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힘의 중간 지점, 이 실체적인 힘이란 바로 힘의 유의가 전개된 어떤 장, 마당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겔은 그것을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칸트가 말했던 것처럼요,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틀을 통과해서 우리 마음에 맺히는 그 어떤 것들을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힘들이 발현되는 장, 어떤 것들이 생성했다가 소멸하기도 하는 그런 장, 그것을 현상이라고 해겔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아니 우리 자신마저도 언제나 변화하고 달라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자기 전개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해겔은 이 힘의 유의가 빚어낸 그런 모습, 그런 상태를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똑같이 현상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칸트가 쓰는 것과 해겔이 쓰는 것이 이렇게 다르네요. 오성은 힘의 유의의 현상을 관통하여 그 힘의 이행의 중심으로서의 사물의 내면을 사물의 본질로 포착하고자 한다. 사물의 내면에서 사물의 법칙성을 발견하여 그것을 현상의 본질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성은 사물의 법칙성을 감각적인 현상계와 구분되는 초감각적 실체계, 초감각적 진리의 세계로 상정한다. 해겔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의 자기 전개, 외화와 자기 복귀, 유발되는 것, 이 힘의 유의가 펼쳐지는 장을 현상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우리의 오성은 바로 이 힘이라고 하는 무제약적 보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힘이 전개되고 어떻게 힘이 복귀되는지, 어떻게 유발되고 어떻게 유발하는지 이 과정을, 이 원리를 파헤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내가 연구하고 주제로 삼는 것이 바로 저 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유는 힘의 운동 자체, 상호 이행하는 과정 안에 있는 어떤 힘의 원리, 원칙을 자연스럽게 알려고 노력한대요. 그래서 이 힘이 운동하는, 힘이 이행하는 그 중심을 사물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사물의 내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비밀을 파헤치고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성이 하고자 하는 거라고 말을 하네요. 이렇게 실제로 힘의 유의가 일어나는 현상보다 그것을 작용하게 하는 어떤 원리나 법칙을 사물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고, 이 법칙에 있는 세계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이 힘의 유의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세계일 테니까요. 이것은 초감각적인 세계, 그리고 저 힘의 운동이, 힘의 유의가 진짜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초감각적 진리의 세계를 상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겔이 현상과 초감각적 세계를 나누는 것은요, 실은 칸트의 현상과 물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헤겔은 칸트의 생각과 사유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더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그런 사유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요,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의 내용과 개념의 복잡한 표현에 속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우선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헤겔을 이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책 저하고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